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터카드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질의응답 세션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EO와 CFO의 준비된 발언 너머에 진짜 속내가 숨어 있으니까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 언모알에 공유된 그 녹취록 중에서도 이 질의응답 내용만 아주 면밀히 뜯어봤습니다. 여기서 마스터카드의 현재 상황, 또 주요 성장 동력, 미래 전략 방향, 그리고 시장이 뭘 주목하는지 그 핵심을 뽑아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특히 질의응답은 뭐랄까 준비된 자료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 경영진의 어떤 자신감 수준이나 반대로 시장이 뭘 걱정하는지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오늘 분석으로 마스터카드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좀 더 입체적인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치열했던 대화 속으로 투자자들의 질문과 마스터카드 경영진의 답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첫 질문부터 바로 핵심을 찔렀어요. TD 코엔 분석가가 미국 내 결제량 성장세, 그리고 소비자 행동 변화, 특히 고소득층이랑 일반 소비자층 사이에 혹시 차이가 있는지, 소비가 좀 위축되는 조짐은 없는지, 그리고 또 연말 쇼핑 시즌 전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다들 뭐 경기 어렵다, 소비 줄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카드 데이트는 어떤가? 이게 제일 궁금했을 거예요. 마스터카드 답변은 어땠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직은 견조하다, 꾸준하다 이거였습니다. 3분기하고 10월 초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고소득층이든 일반 소비자층이든 꾸준하게 지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 그래요? 의외네요. 네, 거시경제 환경 자체도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되고 노동시장도 탄탄하고 또 자산 효과 같은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물론 소비자들 소득 수준별로 소비 행태는 차이가 있겠지만 마스터카드한테 중요한 건 결국 카드로 결제하느냐 이거고 이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결국 전체적인 카드 사용액은 괜찮다는 거군요. 하지만 여기서 또 바로 안심할 수 없는 게 그 다음으로 캐피털 원 이슈가 나왔잖아요. 이건 좀 구체적인 악재 아닌가요? 울프 리서치, CT, KBW, 여러 분석가들이 계속 물고 들어졌죠. 네, 맞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된 리스크 요인이었을 거예요. CFO도 이 부분은 상당히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캐피털원 직불카드 고객들 이관이 진행 중이고 이것 때문에 관련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고요.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던가요? 2025년 전체 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이관이 완료되는 2026년에는 더 큰 폭의 매출 감소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일부 상세 요인이 있어서 2026년의 재무적 충격을 좀 완화해 줄 거라고 언급은 했죠. 잠깐만요. 그 상세 요인이라는 게 약간 애매하게 들리는데요. 2026년에만 반짝 효과가 있고 그 다음 해인 2027년에는 다시 영향이 커진다는 뜻인가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CFO가 그 점을 명확히 했어요. 그 상세 효과는 2026년 딱 한 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2027년에는 전년 대비 부정적인 영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충격 완화는 되지만 근본적인 매출 감소분을 완전히 상쇄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좀 유의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준 셈이죠. 이야,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단기 실적 발표 숫자 너머에 그림을 좀 봐야 한다는 거군요. CEO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아무래도 좀 방어적이었겠죠? 네, CEO는 일단 캐피털원과의 신용카드 파트너십은 아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이 이슈 하나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아달라고, 뭐랄까 좀 시야를 넓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른 긍정적인 면을 봐달라. 그렇죠. 미국 내 다른 은행들과의 신규 계약이라든지 전 세계에 2만 7천 개나 되는 파트너 은행들과의 관계, 또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 이런 다른 성과들을 좀 함께 봐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보였습니다. 위기 요인도 있지만 또 현재 실적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동력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있었겠죠. 특히 부가가치 서비스, VAS, 성장세가 엄청 마던데요. 22% 성장, 이거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 울프 리서치 분석가가 이 비결이랑 이게 계속될 수 있는 건지 물었죠. 네, VAS는 마스터카드의 확실한 성장 엔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CEO는 이 성장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디지털화가 막 심화되고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보안이나 어떤 통찰력, 인사이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 거대한 흐름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냥 서비스만 파는 게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특히 사이버 보안 위협이 계속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마스터카드 위협 인텔리전스 같은 지속적인 혁신, 이런 게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죠. CFO가 좀 더 숫자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것 같은데요. 그 22% 성장,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네, CFO 설명에 따르면요. 그 22% 중에 한 3%포인트 정도는 리코디드 퓨처 같이 최근에 인수한 기업들의 기여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기적 성장이죠. 아, M&A 효과군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머지 19%가 순수한 유기적 성장이라는 점이에요. 이건 뭐 네트워크 연동 서비스 성장, 보안이나 디지털 인증 솔루션 수요, 또 고객 확보나 참여 관련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나 시장 통찰력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수요가 아주 강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면서 그에 기반한 가격 정책을 편 것도 성장 요인이라고 덧붙였어요. 아, 가격 인상 효과도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가치를 더 제공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었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기회로 보고 있다는 자신감을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VAS와 함께 마스터카드의 또 다른 강력한 축 하면 역시 국경 간 결제 크로스보더 아니겠습니까? 키뱅크랑 UBS 분석가들이 이 부분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냐, 그 동력은 뭐냐, 이걸 물었죠. 특히 뭐 팬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 회복 효과가 좀 꺾이면 성장세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마스터카드는 국경 간 결제 부문에서도 여전히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CFO는 여행 수요 회복 외에도 다른 성장 동력이 많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온라인 쇼핑처럼 카드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 비대면, 카드나 프레젠트, 국경 간 거래가 연 20% 수준의 아주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20%요? 대단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들이 이 성장을 이끄는 건가요? 단순히 해외 직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때 이걸 온램프라고 하는데, 이때 마스터카드 네트워크가 활용되는 경우 같은 새로운 수요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런 새로운 영역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JAL이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주요 항공사들과의 제휴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것, 또 국가 간 결제 흐름을 최적화하려는 노력들, 카드 제시 거래든 비제시 거래든 양쪽 채널 모두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진 것, 이런 것들이 다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CEO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 그러니까 일종의 해자에 대해서 강조한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CEO가 그 부분에 아주 강조했는데요. 각 나라마다 다른 라이센스 문제, 복잡한 규제 환경, 또 수많은 가맹점이나 파트너 은행과의 관계 구축, 브랜드 인지도 제고, 그리고 막대한 인프라 투자, 무엇보다도 안전과 보안 시스템 구축, 이런 걸 다 하려면 정말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는 거죠. 네, 그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맞아요. 이게 바로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마스터카드의 강력한 경쟁 우위, 즉 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리페이 플러스 같은 디지털 월렛과 경쟁하면서도 때로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그런 유연한 전략도 쓰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모든 거래는 특정 국가의 국내 거래에서 시작되니까 강력한 국내 시장 지배력이 국경 간 결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그럼 현재 핵심 사업과 성장 동력을 점검해 봤으니 이제 마스터카드가 바라보는 미래,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번 Q&A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에이전틱 커머스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랑 CT 분석가가 연달아 질문할 정도로 관심이 아주 뜨거웠어요. AI 에이전트가 나 대신 쇼핑하고 결제까지 해준다니 이거 진짜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CEO는 이걸 단순히 뭐 검색 방식의 변화 이 정도로 본 게 아니라 결제 생태계에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마스터카드 에이전트 페이라는 솔루션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마스터카드 에이전트 페이요?
그건 뭔가요?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마스터카드가 인증해주고 등록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은 뭐 복잡한 개발 과정 없이도 이 AI 에이전트가 대신하는 결제를 그냥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코드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와,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한데요? AI가 만약에 마음대로 결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죠? 보안 문제는 없고요. 부속가들도 이런 점들을 당연히 물었겠죠. 물론입니다. 그게 핵심 질문이었죠. 에이전트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거래 분쟁이 생기면 책임 소재는 누구냐? 소비자? 에이전트? 아니면 판매자? 반품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법률이나 규제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마련할 거냐? 뭐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마스터카드는 오히려 이런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강력한 보안 역량, 그리고 과거의 거래 분쟁 해결 솔루션 기업인 에티카 같은 곳을 인수했거든요. 이런 걸 활용해서 이 복잡성을 풀고 시장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그런 야심을 드러낸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장의 규칙이나 신뢰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포부로 읽히네요. 이게 어쩌면 로컬 결제 사업자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마스터카드만의 강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이런 복잡성을 관리하는 능력, 여기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죠. 게다가 또 재밌는 건 AI 에이전트가 여러 판매자의 상품을 조합해서 추천하고 구매하게 되면 원래는 한 번의 거래였을 게 여러 건으로 나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래 처리 건수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전트 커머스 외에 또 다른 미래 먹거리로 커머스 미디어라는 새로운 광고 플랫폼도 발표했죠. 번스틴 분석가가 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했던데요. 결제 회사가 광고 사업이라니 이건 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핵심은 마스터카드가 가진 결제 데이터입니다. CEO 설명에 따르면 이 커머스 미디어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이거예요. 광고를 본 사람이 실제로 구매까지 했는지 이걸 마스터카드의 결제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연결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광고 효과 측정이 확실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비가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죠. 마스터카드가 보유한 5억 명 이상의 동의 기반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 데이터랑 또 2만 5천 개 가맹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주들이 딱 적절한 시점에 적합한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광고판만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광고 성과까지 증명해 주겠다는 거네요. 기존 광고 시장 플레이어들한테는 이거 꽤 위협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데이터 기반의 성과 측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니까요. 광고주나 광고 매체 역할을 할 퍼블리셔들로부터 초기 반응은 꽤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CEO 스스로도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제 막 씨앗을 뿌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미래 기술 투자와 더불어서 아직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 미개척 분야를 뚫으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죠. 웰스파고 분석가가 대표적인 예로 월세 시장을 딱 짚었습니다. 왜 아직도 월세는 카드 결제가 잘 안 되는 거냐, 뭐 돌파구는 없냐, 이런 질문을 했죠. 네, CEO도 월세처럼 오랫동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쭉 처리되던 관행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인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 빌트나 뉴질랜드 렌티 같은 임대관리 플랫폼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건가요? 핵심은 가치 제한에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냥 결제만 되게 하는 걸 넘어서 예를 들어 카드 결제를 하면 리워드를 준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이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월세 외에도 헬스케어 비용, 교육비, 또 B2B 결제 같은 다른 미개척 분야에서도 꾸준히 기회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M&A 전략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같은 웰스파고 분석가가 이어서 M&A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죠. 리코디드 퓨처 인수 이후에 약 1년 정도 지났는데 다음 행보는 뭐냐, 파이프라인 상황은 어떻냐 이런 걸 궁금해했습니다. 네, CFO 답변은 M&A의 기본 원칙은 전략 주도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전략상 필요한 역량이 있을 때 그걸 자체적으로 개발할지 build, 아니면 외부에서 사올지 buy, 혹은 파트너십을 맺을지 partner,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검토 중인 M&A 건들이 있다는 건가요? M&A 파이프라인은 항상 활발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특히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아주 신중하게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로 서비스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필요하다면 결제 네트워크 관련 영역에서의 기회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유연한 입장을 보였어요. JP모건 분석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스터카드의 혁신 방식 자체에 대해 질문했죠. 자체 개발 빌드와 인수, 바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발표한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아까 말한 커머스 미디어 같은 자체 개발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 VAS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 인수설에 대한 입장도 물었죠. 네, CEO는 마스터카드가 유기적인 자체 혁신 역량과 전략적인 M&A를 아주 균형 있게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커머스 미디어와 같은 자체 개발 프로젝트는 회사의 중요한 미래를 위한 큰 베팅, 빅벳이고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게 성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봐달라는 거군요. 그렇죠. 단기 실적 압박 속에서도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인수설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시장 루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격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KBW 분석가가 올해 가격 인상이 실적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가격 결정력이 2026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특히 핵심 결제 사업 부문에서의 가격 인상 여력이 여전히 충분한지에 대해 물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CFO는 마스터카드의 가격 정책은 제공하는 가치에 기반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신규 상품 출시나 기존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그 가치를 고객이 인정하는 한 가격 결정력은 유지될 거라는 논리죠. 혁신이 계속되면 가격도 올릴 수 있다. 네, 그런 셈입니다. 결제 네트워크와 부가가치 서비스 VAS 양쪽 모두에서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책정할 기회는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혁신이 가격 결정력의 원천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오늘 마스터카드의 3분기 실적 발표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서 정말 다각도로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을 살펴볼 수 있었네요.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고 또 경영진은 어떤 부분에 자신감을 보이고 또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에이전틱 커머스나 커머스 미디어, 또 부가가치 서비스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엿볼 수 있었고요. 동시에 캐피털원 이슈 같은 단기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솔직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결제 환경 속에서 마스터카드가 혁신을 통해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께서 마스터카드라는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급변하는 이 결제 산업의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혁신들, 에이전틱 커머스, 커머스 미디어, 또 스테이블 코인 활용 가능성 같은 것들 중에서 과연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가 향후 5년, 10년 뒤에 이 결제 시장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마스터카드는 지금과 같은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은 질문을 남겨주시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